그러니까 보면은 학원에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감추세요. 사실 우리 애가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요거 좀 힘들어하고 못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걸 솔직하게 그걸 얘기해도 노출을 해야 되나요? 네, 상담실장이랑 원장님들 다 기억 못해요. 그 학원 마케팅에 부모님이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학원 마케팅 뭐가 있을까요? 저도 죽어라 마케팅이었는데 그렇죠. 조선시대 했던 거 전단지, 현수막 이건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예. 그 온라인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일단은 유튜브도 하시고. 네, 그쵸. 뭐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네이버 리뷰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업체들도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또는 이제 그 설명회, 사실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명회를 대형 학원이건 소형 학원이건 사이즈를 되게 다르게 해서 요즘은 진짜 많이 해요. 설명회는 그 학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정보 주는 것도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대치동 와서 되게 놀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대치동 이해 지역에서 대치동 설명회를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명회가 많아서 놀라시는 건가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뭐 도대체 어딜 가야 돼? 같은 학원에서 설명회가 막 있고 컨셉이 다 달라. 그럼 내가 이거 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원 브로셔를 보면 이게 슈퍼마켓 브로셔 저리 갈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압도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일단 그걸 보고 선택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목적성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게 필요해 하고 보면 보이는 거지. 장 볼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장 볼 때 리스트업 하고 가면 그게 보이지. 아니면 입구서부터 이미 짓기 시작해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카트 가득 차 있어요. 제정신이 그런데 메인은 없어 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되게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마켓이든지 사실 동일하죠. 설명회도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쵸. 들어라. 그렇죠. 남이 좋다고 하는 설명회를 무조건 듣는 거는 되게 시간 낭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아이가 과학영재고 준비할 그 재원 정도는 아니고 과학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과 상위권 가고 싶으니까 과학영재고 설명회를 가. 그건 되게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설명회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학군지 같은 경우는 설명회 내용에 학원 홍보만을 절대 듣진 않아요. 정보랑 같이 섞나요? 무조건. 근데 그 정보가 대부분 이제 진짜 학원에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보 예. 절반이랑 만들어낸 정보 절반. 만들어낸 정보? 그 유리하게요? 뭐 편집을 하는 건 좀 필요하니까 네. 누구에게나 자기 그리고 대부분 편집은 그 필요하니까. 설명회의 기준이 상위권이잖아요. 그쵸 상위권이 많죠.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초상위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 좀 낮추는 순간 네. 학부모님들 재밌는 건 중하위권이어도 상위권 내용 얘기 안 하면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선택을 현명하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선택지만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합리적인 선택은 내 목적성에 따라서 이거 밖에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학원을 내가 방학 때 많이 뭔가 다른 애들 보내니까 네. 뭔가 학원이나 과외를 세팅해야 되겠다고 목적성을 그렇게 두는 순간 네네. 세팅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그 옵션 안에 맞아요. 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또 학원을 또 상담하러 가면 또 아주 기술적으로 그쵸.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잖아요. 그건 각자의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쵸. 그 기준점이 부모님이 명확히 잡혀 있으면 그 현란한 그 말솜씨와 예를 들면 상담실장님이나 네, 그렇죠. 당할 이유가 예, 없죠. 예. 오히려 협의하게 되죠. 예.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감추세요. 근데 그 정보 어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가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요거 좀 힘들어하고 못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 몸무게 얘기하는 것도 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걸 솔직하게 그걸 얘기해도 노출을 해야 되나요? 네, 상담실장이랑 원장님들 다 기억 못해요. 어차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좋고 얘기한 다음에 이 반을 제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지 아닐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반을 이제 선행 반인데 여기는 이미 들어간 애들이 몇 바퀴 돌렸어요. 이러면 사실 이런 반에 초짜가 들어가면 너무 상처받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 애매한 영역이에요.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전략적인 학습이랑 성장이 굉장히 가능한 시기거든요. 1년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방학 때는 선택해야 돼요. 2학기를 살릴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선행진도 나가던 걸 잘 이어서 그걸 한두 개라도 좀 더 완성할지. 지금 고민해야 될 때네요. 그쵸. 왜냐면 어설프게 목적을 되게 많이 두는 순간 예. 폭망이에요. 아까 대형학원과 소형학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학원을 고르려고 하면 대형학원과 소형학원 중에 이분법적으로 고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각각의 장단점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대형학원 선호하시는 분들이 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명확한 게 있어요. 그렇죠.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잘 돼 있죠. 커리큘럼은 네. 근데 요즘 중소형학원 되게 잘 잘 돼 돼 있어요. 있어요. 되게 예. 놀라운 게 과외 구하실 때 네네. 과외 공기 뭐 예를 들어서 승보 뭐 아니면 뭐 긴과 이런 과외 어플 네네. 되게 많잖아요. 그 DB들의 이제 과외 공고를 어떤 선생님 원합니다 올리잖아요. 프로필을 막 이만큼 보내줘요. 네. 전문가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생들조차도 자기가 프로필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서 보내줘요. 커리큘럼을 짜서 보내는 짜서 거예요? 보내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자기 과외를 제대로. 이력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네. 커리큘럼을 와. 내가 몇 개월 동안 해서 끝내겠다. 요즘은 되게 다 발전한 시대잖아요. 예전과 사실 다 되게 다릅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까지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면 네, 네. 과외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게 되게 과외 힘들어요. 시장도 또 굉장히 과외돼 치열해요? 있고 지금 취준생들도 엄청 많고 과외는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대형학원에서 우리가 대형학원? 처음에 생각하는 게 커리큘럼이 3개가 잡혀 있으니까 아이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라도 먹겠지가 첫 번째. 그리고 반이 여러 개니까 선택권이 그쵸? 많다. 선택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 다음에 가면 학습 분위기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잡혀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네네. 착각들이 있죠. 그리고 착각이라고 하셨네요.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좀 더 예쁘게 나와요. 아 맞아요. 왜냐면 네. 디자이너가 맞아요.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체계적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되게 그 네 개를 보고서 이제 대형학원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내 애한테 맞는 것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학원이 학생 수가 많아서 뭔가 학습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럼 소형학원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습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괜찮은 친구들을 모아놨거나 아니면 수준 맞는 친구들을 모아놨을 때 서로 도움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습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원오브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장점, 어떻게 보면 대형학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중소형 학원에서는 장점으로 이제 단점이 그렇죠. 장점으로 예, 거듭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잘 보고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성적표가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성적표에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를 몇 퍼센트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레벨 테스트 오늘 입학 그 네. 시작 오프닝 테스트 봤을 때 몇 점 나왔다. 이런 테스트보다 이 아이가 질적으로 과제 완성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아 질이 어. 중요하다. 근데 양이 질은 오히려 이제 중소형 학원에서 볼 때 라이팅으로 써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요즘은. 그냥 아예 그러면은- 타이핑해서 써주거나 피드백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되게 그럼 많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형 학원을 중소형 학원을 더 그렇진 맞다고-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딱 예, 예. 고를 때 상위권이다. 예. 내가 진도를 빼야 되는데 네. 내가 좀 게으르다. 예. 대형원 가야 돼요. 어. 왜 커리큘럼 그냥 때리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위권이니까 소화 능력 되니까. 예예. 그리고 대형 시스템에서 가야 내가 음.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뭔가 짱 먹고 싶어. 근데 조그만 데서 짱 먹는 건 사실 쉬우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명확히 잡혔을 때는 대형원 가는 게 아이한테 유리한 경우들이 좀 더 많죠. 네. 근데 내 아이의 단점이 되게 명확해. 그게 근데 상위권이어도 단점이 명확해서 아 그럴 수 있죠. 그 단점을 채워야 되면 대형학원 보내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이제 얘가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데 보내놓으면 국어만 더 잘해요. 영어는 계속 비어있는 부분들 못 채워. 예. 그리고 자존감은 여기서 채우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열등감을 어떻게든 감춰.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때 터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단점을 명확히 알면 사실 내가 단점을 알았을 때는 중소형 또는 과외를 하기가 사실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대형학원도 물론 강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학원 논리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 백화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넓은 공간을 이제 임대료도 생각하고 직원들도 네, 서브 직원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역할들을 다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 학원 수업 시수를 많이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잘하시는 강사님들은 학생 수가 당연히 이제 엄청 많아지면 관리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조교단을 운영한다고 해도 조교단조차도 그걸 다 명확히 보는 건 실제 힘들게 되는 거죠. 내가 요건 좀 스피드 내서 가고 싶다. 그리고 또는 이제 중하위권인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예비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학원 갈 때 브릿지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과학 가기 전에 예. 중등과학을 한번 좀 끝내주고 보내주는 거. 예전엔 브릿지반 거치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학 전문 학원들, 과학 전문 학원들에서 되게 예전에 없었었어요? 네, 머리 써서 만든 거죠. 왜냐면 애들이 바로 선행반으로 끌어올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 브릿지반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걸 되게 필수 요소를 요즘은 좀 설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되게 좋죠. 왜냐면 바로 갔을 때 한 번 끝날 거 여기서 한 번 하고 더. 그럼 두 너무 번 좋아. 근데 아이들도 좋고 뭐 학원도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네. 참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는 사교육 한가운데 있으니까 예. 제가 원장이기도 하고 예. 다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의 어. 수치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애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첫 번째 판단을 명확히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기 때 특정 과목을 좀 잘하게 만들고 싶어서 방학 때 하든지 아니면 선행으로 애가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화학 한 바퀴 돌았는데 화투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되게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선택학원을 찾아가고요. 그러면 이제 대형학원, 소형학원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가는 거니까. 예. 진도 근데 나가지. 중소형 학원을 선택하는 것 중에 그걸 넘어서서 원장님과의 정이라든지 그쵸. 원장님을 보고 가는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원장님을 그냥 아 이거 제가 되게 찔리는데요. 저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코드가 잘 맞으면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고 네네네. 있고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들을 큰 그림을 계속 같이 그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같이 선택해 줄 수 있어서 계속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복한 경우만 있는 거죠. 그쵸. 원장님과의 이 끈끈한 정 때문에 가면 사실 원장님이 뭐 예를 들면 이걸 약간은 이용하시거나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용하는 목적은 대부분 없어요. 네. 근데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네.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거나 피드백을 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맡기면 부모님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맡기니까. 그러면 이게 잘 재밌는 게 알아서 하시겠거니 네.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다양한 측면을 다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은 수업을 하거나 똑같은 학생을 지도하잖아요. 제가 과외할 때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과외 한 번 하면 막 2, 3년씩 전화하니까 예. 믿음을 되게 세게 끌어당기는 타입이라 예. 근데 앞에 너무 세뇌시키셨나 본데요? 뭐 항상 세뇌시키죠. 끊임없이 세뇌시키는데 성적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얘 단점을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어느 그럴 순간 것 한번 뒤집어야 돼요. 예. 그러거나 또는 이제 학년이 달라지면서 네. 목적성이 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건 말씀드린 게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해도 같이 협의하는 건 시즌이 종료할 때마다 해야 돼요. 1년은 4개 시즌이요? 4개의 시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걸 정하고 분기별로? 네, 그쵸. 근데 오. 분기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인 거고 월급 받으시는 개념이고 시즌도 다르고요. 시즌은 방학, 예. 학기, 겨울방학, 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게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끝났을 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새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쵸.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열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오래 했으면 이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당연히 있어요. 그게 예. 없으면 이미 관계는 못했겠죠. 그 전에 끝나요. 왜냐면 예. 애들이 되게 날카로워요.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도 어느 정도 이상의 친분 관계를 넘어서면 너무 우리가 객관적인 얘기를 못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친분 관계를 가능하면 많이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심지어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아이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분식 정- 사주고 뭐 이러면서 네, 정이 되죠. 가까워지면 네, 되게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선생님도 그냥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생겨요. 어.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 애가 뭘 좀 못했어.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 좀 힘든 네 힘든 시기니까 막 봐줘. 얘가 헤어졌는데 왜 그걸 고려해줘? 연애할 수 있지. 연애하고 지가 헤어졌는데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저 굉장히 괴로워서 수업까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거 계속 봐주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하죠. 당연해지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되게 정확히 서로 다지는 게, 경계를. 예, 어느 정도는 살짝 어려워야 돼. 친하지만 어려워야 돼. 네. 그걸 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친해도 분기 끝날 때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분기별로 했는데 성과가 별로야. 그럼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저걸 대놓고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진짜 그럼 지금 애가 좀 다른 걸 하고 오겠다. 오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이게 시스템이 뭐가 얘가 지금 단계에서 예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그걸 가지고 버럭 화내시는 분이면 평생 연 끊어도 돼요. 제가 과외할 때 서울대 과외 선생님은 중하위권은 절대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서울대에서도 바닥부터 올라온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감정 이해하지 못한다. 예, 완전히 몰입하기가 힘든 게 이해는 하는데 한숨이 나와. 귀신같이 알아요. 선생님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에 이미 마상을 엄청 심하게 받아요. 선생님이 서울대잖아. 한숨 쉬는 순간 아 나 마음속으로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나는 서울대 못 못 가는구나.